예, 취소에 대한 그 처분서 문제인데, 똑같은 판례입니다. 판례를 이제 또 다르게 다른 선생님들,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또 분류하는 형태를 좀, 참고해가지고, 다시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강락상의 어떤 그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에 의할 때, 같은 분류에 소속되지만은, 판례에서는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789페이지에 있는 처분성 인정에 관한 주요 판례라고 해서 보는데, 먼저 공법인의 내부 관계가 있어요. 농지 계량조합의 임직원의 근무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처분성을 검증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내부 관계인데, 과거에는 내부 관계하게 되면 주로 공법인 내부에 관한 특별 권력 관계라 가지고 무조건 사무처가 안 되는 걸로 인정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강학상으로 봤을 때 공법인의 내부 관계로 올 수 있더라도 처분서는 긍정한 거 있는데, 농지 계량 조합의 임직원의 근무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지만은 처분성 부정한 게 있어요. 지하철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공단 직원의 근무 관계. 그다음에 마사회 기소에 대한 징계 처분. 마사회에서 이제 그 말을 타는 사람이죠. 마사회도 이제 잘 알다시피 국가가 만든 일종의 공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도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도박장을 개설해가지고 그 대라를 뜯어먹는. 그래서 저희 마사회에서 이제 그 때문에 뭐 폐가 망신하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마사회가 있는데, 처분성 긍정한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부 관계로도 이제 처분성 할 때, 농지 계량조합, 어떤 데는 토지 계량이라고 하는데요. 농지 계량조합이 있습니다. 이 농지 계량조합은 공공조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면 이러한 공공조합의 일종인데, 공공조합은요, 우리 행정 주체인 공공단체 일종인데, 조합원의 조합원, 농지 계량 조합하고 그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겠죠. 이러한 조합원의 관계는, 농지 계량 조합의 조합원의 관계는 당연히 처분서 인정됩니다. 즉, 행정소의 대사무소에 이러한 처분서 인정되는데, 그거 말고 거기서 일하는 월급을 받는 임원이나 직원을 임직원인데, 임직원 관계도 처분서 인정했어요. 특이한 거죠. 임직원에 관한 징계 처분, 처분성,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공기업이 있습니다. 국가의 작용이 이제 이런 공기업 적용, 이런 공기업, 예를 들면, 조폐공사, 또는요, 이런 지하철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기업도 있고요. 또 사실 넓게는 공공조합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뭐냐면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안에는 물론 공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교직원은요, 공무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이거하고 이제 이런 사립학교 교원,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죠. 그래서 의료보험공단, 의보공단인데요. 이런 의보공단에 대해서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원이죠. 이러한 직원에 대한 그 징계 처분. 이러한 징계는 행정소에 대행해준다. 지하철 공사 판례 보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당시에 이제 파업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징계를 할 때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거는 공법 관계를 볼 소지가 없다 해가지고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농지계량조합도 이제 직원으로 했을 때 징계 처분은 이거는 처분성 인정되어지는데, 다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징계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지만은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 하는 이런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 되죠. 이건 행정소송이 아니고 이건 민사례라 하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공부해둬야 되고, 아닌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행정입법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입법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성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폐역에 관한 경기도 조례는, 원래는 조례가 처분성 가질 때는 조례를 공포한 사람은 주로 단체장이겠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교육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집행자가 누구냐면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을 표를 해가지고 판례가 인정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처분적 법령, 처분적 법령에서 처분성 인정 안 했지만은 구체적인 처분 안 했지만은 대통령령이라도 만약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성 인정한 게 아니라 처분성 인정의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옛날에 거제도에서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행정구역에 대한 그 소송에서 처분성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거기에 처분에 소속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인정 안 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주로 마약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또는 그 정신병 치료제인데, 향정신성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뭐 넓게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고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제약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뭐 고시에서 그 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안 되는 그 약품으로 제외시킨, 보험이 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들이 안 쓰게 되고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요, 항고성이 정의된 것을 인정했고요. 요거는 경상남도 이제 함양군에서 이제 어떤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식으로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함양군 내부에서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불문 경고를 합니다. 불문으로 하고 조심해 라는 불문 경고 조치입니다. 즉 행정규칙에 의한 내부적인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처분 인정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죠. 왜냐하면 왜 인정하냐면 불문 경고지만은 실제로 불이익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받은 상 같은 것, 그것들 다 없는 걸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례가 인정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행정입법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이 있는데요. 내신 성적에 대한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은 굳이 따지면 행정 규칙적인데 이거는 처분성 인정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사실은 법규명령이죠. 형식은 봤을 때는 시행규칙인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요 법규성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법규명령이지만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하지,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은 법적 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처분성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봐주시고, 행정계획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행정계획을 했던 거죠. 행정계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계획들을 보면 유명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환지계획 하고 환건계획이죠. 환지계획과 환건계획이 있는데, 환건계획은 뭐냐면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 재개발 사업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분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건데, 환지 계획에 대한 처분성 인정하지 않지만, 즉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을 인정하지 않지만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환건 계획에서는 처분성 인정했다. 또 도시 계획이라도 이러한 도시 계획 또는 도시 이 기본 계획이 있는데, 도시 계획에 대한 어떤 기본을 규정하는 도시 기본 계획은 처분 인정 안 되지만은 도시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처분성 인정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잘 알다시피 행정 계획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수도 정비 계획 같은 거, 환지 계획, 이건 처분성이 인정 안 된다. 내부 행위 또는 중간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처분성 인정되는 게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하죠. 1번에 장애 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
뭐 장애, 만약에 산재보험법상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장애 등급이 결정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액수가 다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장애 등급 결정은 이건 처분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데요. 이것도 이제 신체를 해가지고, 뭐 옛날에 맥브라이트 도표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어디가 잘리면 몇 급 다 있어요. 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장애에 관한 등급이 결정되게 되면, 이건 뭐라 그 사람에 대한 돈이 지급 결정이 있다니까 처분서 인정되어져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군의관이 있잖아요. 이러한 군의관이 이러한 신체 검사했을 때 이러한 신체에 대해서 이러한 신검할 때 이러한 신체에 대한 등급 1등급, 2등급 할 때 이러한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처분 인정돼요. 왜냐면은 뭐 등급이 4등급 나와도 현역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현역으로 가느냐, 물론 당사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크게 견거한 뭐 예를 들면은 징집 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있겠지만은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 결정,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 처분, 즉 재직기간이 합산되면은 바로 연금에 대한 결정이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이거는 특허니까 당연히 인정되죠. 표준공시가와 개별공시가 다 인정된다. 그러나 오른쪽에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물론 이것이 나중에 과세처분의 중요한 전제가 되거나 평가의 요인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과세표준이 결정된다고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처분서 인정 안 된다. 징계위원회 결정인데, 징계위원회가 결정되면 징계처분이 있게 되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분, 징계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징계 한번 되면은 굳이 하나씩 다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러한 과세표준이잖아요. 이러한 과세표준, 보통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한다. 이런 처분서 인정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과세처분,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 처분을 내겠죠.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라. 이거는 처분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다면은 좀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죠. 이런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의결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사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거는 단순한 내부행위입니다. 아직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징계권자가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러한 징계권자죠. 인사권자가 징계권자인데 징계의 처분을 하겠죠. 처분할 때 처분은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그 다음에 국가보건심사위원회의 의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나와줘야 되고, 신체 검사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여부에서 예를 들면은 월남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병이 어느 정도다, 이런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되죠. 병역 처분의 자료로서 군의관이 행하는 그 신체 검사 있고요.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를 존립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건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처분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는 고발하게 되면 검사가 있잖아요. 수사 여부를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권의 발동이 조건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고발했다고 가지고 바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형벌이 부과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부분허가 사정결정인데 아주 중요하죠.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단 사정인데 이거 옛날에 했습니다. 행정이 종료할 때 다단계 결정하는 거 할 때 이야기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행정행위를 배울 때 했는 내용이지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더 튼튼하게 하면 더 좋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로 이제 처분성 인정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행정성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 자체가 독립해서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알고 있는 거 나왔을 때 기막지 말고 더 두텁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제 원자로죠. 그래서 원자로가 문제인데 원자로에 대해서 부지가 있죠. 이러한 부지로 선정된다.
부지에 대한 사전 승인 나옵니다. 부산 사람들은 지금 고립발전소 저게 오래돼가지고 이미 연한이 지났어요. 연한이 지난 거 지금 계속 재가동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를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해본 적도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부품이 연계도 나가 있는데 그 부품 공급한 놈들 돈 먹고 저번에 사고 쳤죠. 이번에 또 뭐냐? 히로뽕 먹고 해롱해롱 했다. 자, 그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내가 볼 때는 폭발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산 쪽으로 지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왜 보험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확률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든지 신호를 맨날 위반한다. 찾아지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도덕성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완전히 빚을 남겨주는 거죠. 뭐 후손들에게 형편없는 걸 남겨주는데 후손들이 먹어야 될 돈을 쉽게 말하면 자식이 이제 해야 될 돈을 미리 빼먹는 그런 꼬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원자로 부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돈을 주니까 그놈들은 악착같이 있잖아요.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피해는 나중에 이제 뭐 그 주변 전체다 또는 모든 국민 또는 전 인류가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왜놈들이 후쿠시마 해가지고 전 바다를 지금 오염시켰는데 앞으로 저 바다에 대한 오염이 플랑크톤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전되어 오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진실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농약 뭐 있는 줄 알지만은 농산물 할 때마다 뭐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이제 어느 날 나는 뭐 담배도 안 폈는데 암에 걸렸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죠. 무슨 사전성인데 사전결정이거든요. 이 사전성이 있는데 이거는요 한 다음에 뭐냐면 원자에 대한 건설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화가 나온다. 이런 다단계 조치를 기합니다. 단계적인 조치인데 이게 이제 사전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미리 결정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부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재한 건설화가 이거는 뭐 당연히 처분행위지만은 사전성의 경우는 이러한 2번 건설허가가 나기 전이죠. 이러한 전에는 독립해가지고 행정수동을 삼을 수 있지만은 건설로 건설에 대한 허가가 난 후에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후에는 독립해가지고 저기는 원자로 건설 허가를 빼고 부재한 사전 승인만 가지고는 처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만약에 이러한 건설 허가죠. 이러한 건설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취소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취소 청구했는데 청구하면서 사실은 이 부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독립해서 처분승인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잘 알겠지만은 폐기물 처리장 있죠? 폐기물 처리장. 여러분들 실내 보할 때 나왔던 건데요. 이러한 폐기물, 이러한 처리장에 대한 적정하다 또는 이러한 부적정하다 다 좋습니다. 적정이란 부적정 통보는요,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조치입니다. 사전결정인데, 이것도 내가 처분성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당연하죠.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나 이제 같은 만약에 사전결정으로 보이는 거라도, 면허를 하기 전에, 미리 대기자 명부에 등재라는 면허 우선순위 결정 나오죠. 이건 처분성 인정 안 됐다.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강학상 확약으로 보여지는데, 확약으로 보는데 안 된 사례이기도 하죠. 근데 공적 장부를 공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부기할 때 이제 장부에 기재하면 부기란 말 쓰잖아요. 그렇듯이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공적 장부에 기재 행위는 잘 알다시피 강학상으로는 공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에서 공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서 인정돼야 되는데, 안 한겠죠. 근데 건축적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거부 처분, 처분서 인정돼가지고요. 한 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서 이러한 토지 분할 신청 역시 처분서 인정되어집니다. 그 거부했다 하면 처분서 인정되어지는 거죠. 토지 대장 등에 대한 지목 변경 신청 관련 처분 인정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행위 다 처분서 인정되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 할 때 건축물 대장 자체가 건축물 새로 만들어지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새로 하나의 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진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장부죠. 이러한 공부에
등재 또는 등록 또는 뭐 기재 뭐 등등인데 이러한 기재하는 이런 행위는 이론적으로 강학상으로는 뭐냐? 공정행위입니다. 공정은 강학상 행정입니다. 공정행위인데요. 공정행위지만 이건 공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러한 공부가 잘 알다시피 토지대장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 있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거 합쳐서 지적 공부라고 표현하는데 공적장부라고 하죠. 이게 다 처분서 인정되어집니다. 등재 거부행위는. 그러나 과거에 처분서 인정 안 했죠. 그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 2012년도에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예외는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은요. 국가가 건축물에 대한 상태를 사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쓰려고 만든 거지 그 자체가 권리 의무를 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만은 손실보상을 받을 때 무허가 건축물도 손실보상이 되는데 손실보상의 근거 자료 때는 가능하다.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예외적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돼가지고 출제가 된 적도 있더라.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 이미 공정할 때 배웠지만은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 대장에 대해서 이러한 등재를 했는데 만약에 변경 내용을 변경해달라 즉 지목을 변경해라 이러한 변경 등재를 신청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부한 처분이 나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내용은 등재가 핵심이거든요. 변경 내용을 변경해달라 지목을 변경해달라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판례가 과거 판례도 중요한데요. 처분 인정 안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 표시가 다 대장에 뭐 지목이 뭐 대지로 돼 있는데 농지로 돼 있고 실제는 대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로 실제 대지가 대장이 뭐 농지로 써놨다고 농지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실제의 변화가 없으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판례가 유지해 오다가 판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옛날 것도 출제가 될 때 됐습니다. 옛날 거 이제 잘못된 사례죠. 그러나 그거 말고 이제 청량성과도 공무원 연금 카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대장 이들은 다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처분이죠. 주민등록부상의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은 거죠. 미수리 처분.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받게 되면은 뭐 굉장하죠. 그래서 첫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 임대차의 보호도 받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어진다.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같은 것도 처분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일반 재산, 즉 잡종 재산에 대한 매각 우리가 이제 불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부, 임대죠. 임대기한 연장 요청 등 이런 것들 나오냐 거부한 거는 처분성 없다. 이건 단순한 사법관의 관계에 불과하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처분에 대한 거부, 전통사찰에 대한 건축 등록 말소 그 신청 거부 이들은요 전부 다 제가 전통사찰이다. 전통사찰일 때는 이제 사실 국가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거든요. 사찰도 지가 집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앞에가 뭐 만자 써붙여놓고 나서는 불 해가지고 돈 끌어모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행위들은 뭐 국가가 간섭하지만은 불국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그 성단 중들의 집합체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야 우리 전통의 민족의 자산이지 특정한 사람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독일도 그랬죠. 독일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 템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들 이런 것들 다 뭐냐 국가 소유로 국유화시키면서 대신에 종교세를 신설해 줘가지고 신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다음에 부담 이게 독립했는데요.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지만은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과는 독립한 처분성이 없다. 즉 행정위를 취소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반복된 행위인데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된다를 돈이다라고 되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처분성 인정되느냐 안 되는데 이제 한 번 이야기했는데 안 되니까 또 두 번, 세 번 재차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데 만약 2차라고 되고요. 또는 반복된 이란요. 처음에 처분 말고 2차 또는 반복된 처분이 있을 때 반복된 거부 처분. 자, 신청하는데 신청을 거부했어요. 그럼 이건 처분성 인정되어져요.
이건 되게 특이한 판례거든. 특별한 판례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내가 신청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부했다. 그 거부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 제기 안 하면 쟁송 제기간이 지나가지고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한 번 더 미친 척하고 신청하니까 또 거부해야 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미 소송 제기간이 지나서 소송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 한 번 더 거부하니까 처분 인정되어집니다. 거부처분 말고 2차 이란 계고 처분, 대집행하기 전에 계고라든지 2차 독촉 처분, 독촉을 2번, 3번 한다든지 이거 되죠? 이거는요 처분서 인정 안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독촉 마찬가지고 특별행정보관계, 즉 특별권력관계인데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은 처분서 인정하지만 기술사 강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공유자인데 국공유 재산을 하게 됐을 때 보통 얘기할 때는요, 물론 뭐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뜻이지 그 안에 꼭 잡종 재산이다 또 행정 재산이다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별 말이 없을 때는 대체로 사용되는 용례가 일반 재산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근데 답이 없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좀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가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잡종 재산은 아니겠죠. 행정 재산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데, 자 국공유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공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 말 안 할 때 소유는요 행정재산, 공물이냐 공물이 아니냐는 소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공물이 되는데요. 국공유재산이 재산이 있고요. 따라가 지금 당장에 행정무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재산적 가치로만 보유되는 재산적 가치로만 보유되고 있는 일반 재산, 과거의 식으로 얘기하면 잡종 재산이라는 거죠. 이런 잡종 재산이 있을 때 보통은 일반 재산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 할 때는. 근데 만약에 이제 행정 재산의 경우인데 이거는 공물이라고 하죠. 이런 공물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사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라, 이런 사용이라든지 또 이런 수익을 허가한다 할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점유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사용 수익을 할 때는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는 어찌로 뭐냐 행정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주로 되는 것들이 총론에서 나오지 안 되는 건 안 나옵니다. 즉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나중에 계약상 이란 계약에 의한 사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운동장 공물인데 뭐 방과 후라든지 일요일날 조기축구에 임대하잖아요. 이것들은요 계약에 의한 사용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청사 건물 같은 경우는 공물입니다. 명확한 공물인데 청사 건물 안에 뭐 이발소를 군의 이발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계약 사용은 사용 수요가 있습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는 어찌죠 뭐냐 당연히 사법관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 대부, 임대죠. 이런 대부라든지 볼라, 팔아먹는 것들, 양도 이런 것들 다 뭐냐 사법관계로 봅니다. 즉 국고행위를 보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건 예외가 더 중요하죠. 이 예외는 뭐냐면 잡종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 쳐놓고 다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가 있습니다. 이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물론 무단점유했을 때 이 사람이 공포상의 어떤 부당이득을 먹겠죠. 부당이득, 즉 부당이득이 100만 원 정치의 부당이득을 먹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100만 원의 임대를 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받으면 그거는 사법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조절인데 아니고 맛 좀 봐라. 이는요 혼좀 나와야 되겠다 가지고 징벌적인 또는 징계적인 또는 제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영어로 퍼니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또는 제재적 이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상금을 이게 부과하는 거는요, 이는 처분성이 잊어진다, 행정성에 대응이 된다 하는 판례가 있죠. 유명한 판례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권고란 말은요, 원칙적으로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 조치에 대한 권고, 뭐 주로 이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분성이
인정되어진다. 아주 권고지만은, 이름이 권고지만 권고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어진다. 비권력 지적은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영업시간 준수 촉구, 그 다음에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직권 상급 자체와 다투고 포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경고하니 차후일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이런 경고들 있죠. 이는 아닙니다. 또 건축부에 대한 단전 요청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요청이가 조심해야 돼요. 요청은 한다고 가지고 증거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단수가 있습니다. 단수나 단전이 있습니다. 이 단수나 단전을 직접 하죠. 그냥 직접 만약에 단수나 단전을 하면 직접 어떤 처분을 했다? 그건 처분성이 있어야죠. 그거는 권력적인 사실행위거든요. 그래서 따지면 이거는 성질이 권력적인 사실행위. 만약에 어떤 그 상수도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가가지고 상수도 그 파이프를 막아버리는 거. 이걸 다 뭐냐? 그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단수나 단전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요청한다. 이거는요, 처분성이 없어요. 요청한다고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막아야지 물이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이 다음에 임원이 될 수가 없다든지 하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력과 직접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성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종합유선방송사업위원회에 대한 임직원 이감은 다릅니다. 그건 혼동하면 안 되고, 금융감독위원회 파산 신청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파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파산 신청했다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회복 불능한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 파산을 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파산 신청만 가지고 안 되고,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이 처분성 운동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엄선포등의 통쟁이 아니다 나오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혁신도시 나오고요. 이 도시할 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하면서 이러한 혁신도시 나라든지 또는 이런 항만의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신항이다.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부산이 아니고 경남에 있는 건데 왜 부산 신항이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때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원주공항은 원주에 있지 않고 횡성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별로 안 싸워요. 강원도 사람들 너그러우니까. 근데 이거는요, 싸웠어요. 그래서 혁신도시 이거는 처분성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KTX 영명, 여기에 대한 명칭인데 영명 가지고 싸웠죠.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 온양, 천안하고 천안 아산 얘기해가지고 천안 사람들하고 아산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저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천안 아산역이라고 이름을 길게 붙이게 된 거죠. 공매통지 이거는 판례는 최근에 처분성 인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냐면 동디반 처분성 인정 안 되고요. 공매통지는 한번 얘기하면은 공매통지 그 자체 하자가 있게 되면 공매처분의 하자로 인정합니다. 공매통지 하자는 그래서 공매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로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성이 없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처분했다가 아니라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더 많다 가지고 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좀 깎아주는 수도 있고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원처분했다가 당초 처분이 돼 처음에 처분했다가 이런 당초 처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변경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증액 청구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감액을 하는 이러한 감액 처분이 있겠죠.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러면 행정소송 할 때는 어느 거를 감액된 거냐 아니면 증액되거나 감액된 걸 해야 되냐 아니면 당초 처분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실수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런 걸 바꿔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금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앞서 배운 과징금이 있고요. 또 영업정지 6개월을 3개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재적인 처분, 영업정지 같은 것도 되죠. 이러한 재적인 처분. 이런 것도 있는데 조세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정액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당초 처분하느냐 정액 처분할 때
정액의 경우는 정액된 이런 정액 결정을 취소해라. 이걸 해야 되고, 감액의 경우는 당초 처분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다 당초 처분입니다. 그래서 다 당초 처분, 처음 처분을 개정한다. 그래서 이제 잘 알겠지만은, 뭐, 과징할 때 당초 처분이죠. 그래서, 뭐, 과당, 재당,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다 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것만 다르죠. 그래서, 정정, 감당. 이렇게, 외워주면 좋습니다. 정정, 감당. 그래서, 정액 처분은 정액하고, 세 경우만 그런 거죠. 나머지 과징금은, 정액이라도, 또는 감액에 따라도 그런 사례가 다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긴 처분했고 교원 징계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사립학교 대학 선생님들도 들어가시고 하니까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 밑에 특별분양 거부 처분인데 그거는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특별분양 거부 처분은 처분서 인정했지만은 서울특별시는 인정 안 했다. 그죠? 그래서, 특별분양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분양은 일반 분양이 있는데, 분양이란 말은 분할해서 양도한다. 즉, 아파트를, 우리가 옛날에 집도는 단독주택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는요, 여러 일부잖아요. 그래서 일부기 때문에 분할 양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분양이라고 하는데, 특별분양의 경우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는 처분서 인정하지만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처분서 인정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한 사례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나오는, 교원 징계가 나오는데, 이건 되게 중요하죠. 교원의 징계는 특히 두 가지로 나눠요. 공립학교 교원이 있고요. 이런 국공립, 이런 공립학교 교원이죠. 공립학교 교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공립학교 교원이란 징계처분이 나옵니다. 징계가 나오죠. 그 이런 징계처분이 나오는데, 이 사실은 징계처분, 공립학교 교원은 누가 하냐면,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하는 징계처분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누가 하냐면, 재단에서 합니다. 이런 재단에서 하는 거죠. 재단은 사립학교 학교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당시 처분서 인정되어져요. 즉, 행정처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재단은 사후행입니다. 따라서 처분서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누가 목이 살리냐? 국가가 목이 살리거든요. 주로 이제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목이 살리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게 되면 사립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사립학교 재단에 상당히 횡포가 심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징계처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면 이런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심위원회에서 이런 재심을 한 번 더 결정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해라. 공립학교 교원도 재심 결정 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도 재심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립학교 교원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사실 이름이 재심위원회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재결이에요. 이게 이제 원처분이고요. 이게 처음에 원처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재결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아까 전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결 가능한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실은 원처분은 아니고, 이게 처음 원처분이에요. 그래서 재심위원회 결정이 원처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냐면 재심 결정을 성경소에서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공립학교 경우는 뭐냐면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원처분주의가 약간 변형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그런 인정표에 대해서 대조표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 또 세세한 판례를 또 다 실어놨습니다.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원처분주의자. 기본의 원처분인데, 이제, 원칙원주의만 얘기할게요. 798페이지 가게 되면, 행정소가 원래 원처분, 재결을 거쳤을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즉, 재결이, 원래 이게 하자가 있는 처분인데, 재결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되고요.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재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처분을 그냥 상대로 해가지고 바로 행정소송 가는 거지, 재결 그 자체를 상대로 하지 않지만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었을 때, 주로, 내용상의 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절차라든지, 또는 재결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이 안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처분입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데 그 예외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재결에 이러한 고유한 하자가 있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러한 공립학교 이러한 교원에 대한 이러한 재심의 결정이죠. 이러한 재심의 결정은 사실 이거는 재결에 가지만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심 결정이죠. 이러한 재심의 결정은요, 그거는 원칙에 속한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나오는데 문제 판례가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재결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변상 판정 말고 뭐냐면 재심 결정을 보는 게 있죠.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에 있는 사례들 판례 좀 더 보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감사원의 재심 판정. 그게 뭐냐면 이런 감사원이 있는데 이 감사원이 이제 먼저 변상 판정. 네가 예를 들면 국가합산 할 때 네가 잘못해가지고 국가가 났으니까 반상 판정 이게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불복해가지고 이제 재심의 판정. 이거 저는 변상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가지고 그거는 저 고의나 준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이런 재심의 판정했을 때 사실 이게 재결이잖아요. 근데 이걸 행정소 이상을 안 보고 이걸 행정소 이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중노위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이 된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있는데 명령 또는 이런 결정이 있었을 때 이게 원래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고 중노위의 이런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판정 이런 재심 판정이죠. 이런 재심 판정이 여기 행정소에 써야 된다. 이건 아직 시험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외 변경 나오는데 소외 변경 뭐 좀 쉬었다가 들어가죠.